일어나자 움직임도 조심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리고 말없이 수화로 대화하는 아이들, 이들은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뭔가를 들고 온 사이 온 가족은 눈을 떼지 못하고 주시하고 있었죠. 그냥 장난감일 뿐인데 폭탄을 만지듯 천천히 움직이는 주인공 리. 조심스럽게 배터리를 분리하고 천천히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며 아이를 타이르죠. 부모가 나간 후 첫째 딸 리건은 막내 동생에게 다시 장난감을 건네주고 밖을 나가는데, 배터리를 들고 나가는 막내 아들. 모두가 대화는 수화로 하며 밖에 나온 가족들은 맨발에 모래를 뿌려둔 곳으로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고요함을 깨고 울리는 장난감 소리.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에게 뛰어가는 아빠. 또 다른 한쪽에 움직임을 주시하는데, 그로부터 472일이 지난 후 이 가족은 조심하며 또 조용하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괴생명체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나름 규칙월정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규칙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말 것,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붉은 등이 켜지면 무조건 도망갈 것. 큰딸 리건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어 가족들은 다행히 수화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었죠. 모두가 소리 없는 삶에 적응해가며 1년 전 막내를 잃은 슬픔도 잊혀갈 때쯤 또다시 품고 있는 엄마 에블린. 장난감조차도 소리 없는 재질로 노는 아이들이었죠. 그때 화재 위험보다 더 중요한 소리에 긴장하는 가족. 여지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긴장하는 가족. 하지만 다행히 괴생명체가 아닌 너구리였죠.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괴생명체 앞에 아이고, 과연 아이를 다 기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빠 리는 딸아이의 보청기를 만들며 매일 동선에 따라 바닥에 모래를 채워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리건은 아빠의 지하 작업실이 궁금한지 항상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딸을 위해 보청기를 만들어 듣게 하려고 노력하던 아빠 리. 생존에 소리는 꼭 필요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도 공부를 가르치는 엄마 에블린. 하지만 아빠는 생존이 더 중요한 방법을 아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마커스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기를 망설였고, 그때 큰딸 리건이 대신 가려고 하는데 거절 후 결국 마커스만 데려갑니다. 이렇게 리건은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는 거라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리건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위험에 노출되어 아빠 입장에서는 데려갈 수 없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때마침 아빠가 두고 간 보청기를 착용해 보는데 작지만 들리는 소리에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마커스에게 생존의 방법을 하나둘씩 알려주며 물이 있는 곳에는 작은 소리도 괜찮다고 알려주죠. 그 시각 리건은 소리를 듣게 되자 엄마를 돕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엄마는 무거운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 실수로 못이 서버리지만 알지 못하는 에블린. 리건이 도착한 곳은 막내 동생 무덤. 자신이 건네준 장난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며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빠와 아들은 음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어렴풋이 보인 생존자, 그리고 시체, 또 심상치 않은 표정의 노인.
하지만 그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는데 혼자 죽기 억울했는지 아찔했던 순간 리의 대처로 아들과 함께 살아남죠. 하필 그 시각 집에선 양수가 터져 출산이 임박해진 에블린. 급한 마음에 지하로 일단 내려가는데 아까 실수로 세워버린 못을 밟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아픔도 잠시 괴생명체 두려움이 더 컸던 에블린. 곧바로 빨간 조명을 켜고 위험 표시를 알리는데 출산의 고통과 못으로 인한 상처의 아픔을 참으며 괴생명체가 곧 온다는 걸 알고 무언가를 분주하게 찾았던 건 타임머시계. 짤없이 나타난 괴물. 집 근처에 다가서며 빨간 조명을 보자 다급해진 리. 한 계단씩 내려오는 괴물 발자국 소리.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치닫고 한 공간에 있는 괴물. 숨소리조차 내쉬지 못하는 지금 급작스럽게 찾아온 출산 직전의 고통. 기지를 발휘해 괴물에게서 벗어나려는데 또 하나의 괴생명체와 마주하죠. 아들 마커스는 평소에 배운 대로 폭죽을 사용해 놈들을 유인하러 가죠. 도망갈 곳이 없던 에블린은 2층 욕실 욕조에 일단 몸을 숨기는 때 바로 옆에는 괴물, 또 뱃속에서는 당장 출산이 맞물린 재앙 수준의 상황이 돼버리죠. 때마침 매뉴얼대로 아들 마커스가 폭죽에 불을 붙인과 동시에 총을 준비한 리. 에블린은 손으로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죽을 힘을 다해 막는 상황에 이르렀고 폭죽 소리와 함께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에블린. 폭죽 소리를 들은 리건. 아내를 찾아 들어온 리. 하지만 피만 남아있는 욕조.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깜짝이야. 다행히 살아있는 에블린. 울음이 터진 아이. 출산 준비되어 있던 지하로 재빠르게 몸을 숨기지만 그 소리에 찾아온 괴생명체. 아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상치 않은 상황에도 다행히 잠깐만. 바로 위에서 배관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오는 리건 앞에 불 켜진 조명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 다가가죠. 그때 뒤로 살며시 나타나는 괴생명체. 미세한 발소리를 따라온 것인지 괴생명체가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자 알지 못하는 음파와 보청기관에 간섭이 생기며 강한 증폭과 함께 저주파가 발생하죠. 순간 고통스러워하며 괴생명체는 도망가 버립니다. 바닥에 있던 플래시는 마커스가 폭죽을 터뜨린 후 집으로 달려가던 중 차에 부딪히며 잠시 기절했던 거죠. 리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나서고 떠나자마자 부서진 배관 틈에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물소리에 깬 에블린. 벌써 물은 많이 차올랐고 아이를 담고 있던 상자도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런데 맞은편 괴생명체의 움직임. 제발 울지 마라 아가야. 제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물소리. 지금은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 소중한 소리였던 거죠. 곡물 창고에 피해있던 리건과 마커스. 리건은 숨을 곳을 찾자고 하고 마커스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다투던 중
저장고로 떨어지는 마커스. 그때 철문 소리와 함께 괴물을 불러들이는데 아빠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또 한 번의 위기와 소리. 미친듯이 소리를 향해 달려가는 괴물. 리건은 동생 마커스를 위해 자신도 고물저장고에 뛰어들어 함께 하기로 하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등장한 괴물. 그런데 이번에도 보청기와 괴물 간의 음파 간섭이 생기며 미친 듯한 저주파와 함께 도망가버리는 괴생명체. 리건도 듣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네요. 다시 한번 엄청난 파괴력을 확인시켜주며 다행히 살아남은 남매. 결국 아빠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직 괴물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 일단 차량으로 몸을 피하는 남매. 곡괭이 빼는 소리. 하필 그 위에 있던 괴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될 행동을 해버린 마커스. 안 돼, 안 돼. 끄면 안 돼, 리건. 무참히 남매가 공격받고 있는 틈에 힘겹게 일어선 리. 곡괭이의 소리로 먼저 괴생명체의 움직임을 막고 마지막인 듯 남매에게 수화로 말을 이어가죠. 마지막 인간을 남긴 채 결국 자신을 희생하죠. 아빠의 희생으로 엄마 품으로 돌아온 남매. 하지만 괴물도 함께 나타나죠. 아빠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장소로 이동하며 리건은 조심스레 아빠의 비밀 공간으로 발을 넣기 시작하고 결국 아빠가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노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 이제서야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미세한 소리를 따라 나타난 괴물. TV 소리에 반응하는 걸 본 리건. 약점이란 단어와 함께 보청기 소리에 몸부림치던 괴생명체를 기억해내죠. 곧바로 전원을 켜자 몸부림치는 괴물. 더 좋은 방법을 찾은 리건, 통쾌한 아빠의 복수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가 만든 보청기는 괴생명체를 없앨 수 있는 무기로 재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총도 마음껏 갈겨버리며 다른 괴물들이 몰려오는데도 비장한 표정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단순한 공포 영화에서 벗어나 괴생명체의 설정, 시각이 없는 대신 청각이 발달한 존재라는 점에서 특이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애와 희생, 생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며 영화 내내 대사가 거의 없이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에밀리 볼런트와 존 크레신스키의 연기는 실제 부부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사운드 디자인이 이 영화의 핵심 요소로 소리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공포와 생존의 필수 요소로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가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숨지게 만드는 영화로 색다른 공포 영화의 장르를 만든 수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무비레비였습니다.